자, 이제 첫 번째 MLS 경기. 자, 신시내티 대 이제 뉴잉글랜드. 자, 일단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보면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지금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우선 일단 이제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 직전 이제 홈 DC 유나이티드 상대로 3대0 대패를 당하면서 지금 이제 긴 무패 행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여전히 홈에서는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0전 10승으로 굉장히 지금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홈에서는 원정과 달리 더 공격과 그런 수비에 대한 그런 밸런스, 공수 밸런스가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홈에서 지금 패는커녕 지금 무승부도 없는 그런 신시내티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연승을 거두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홈에 비해 원정 경기력이 매우 안 좋고, 그리고 이제 리그 기준 원정에서는 4경기 연속 승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뉴잉글랜드는 MLS 안에서 홈과 원정에서 좀 경기력 차이가 심한 팀 중에 한 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양 팀 다 공격 전개가 좀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한 경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신시내티가 전반적으로 좀 볼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뉴잉글랜드가 좀 점유율 면에서는 어느 정도 앞설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수비가 더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신시내티의 그런 공격에 좀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시내티가 더 효율적인 그런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지금 뉴잉글랜드도 상승세를 타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원정에서의 좀 저조한 경기력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홈에서 10연승 중인 그런 신시내티가 좀 더 유리한 경기를 치르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간 좀 장줄이 끊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신시내티 쪽 사이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이거는 FC 쪽 신시내티 승, 그리고 2.5 기준 오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MLS, 미국 축구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프로토 번호까지 제가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시내티 승은 이제 프로토 기준 236번 승, 그리고 2.5 기준 오버는 프로토 기준 238번 패,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일단은 볼 수가 있고, 자, 바로 이제 두 번째 경기, 인터 마이애미 대 이제 오스틴. 자, 일단은 이제 결장자 누수를 봤을 때 이제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만 결장 중이다. 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동부 리그 꼴찌로 지금 리그 기준 7연패 중으로 굉장히 지금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터 마이애미가 이렇게 저런 저조한 성적을 거두는 데는 일단 홈과 원정에서 상관없이 답답한 그런 공격 전개를 보이고, 그리고 수비 밸런스 또한 지금 좋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7연패라는 최악의 성적을 지금 거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2연승을 거두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역시 홈에 비해서 원정에서는 다소 좀 약한 면모를 자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정에서의 오스틴도 솔직히 그렇게 좀 잘 나가는 그런 팀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양 팀 다 이제 볼 점유율을 기반으로 좀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우세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공격은 안 좋은 대신 뭐 수비 자체는 나쁘진 않고,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득점력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바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저득점 양상으로도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내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도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원정에서 오스틴이 그렇게 좋진 않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연패 중인 그런 인터 마이애미 사이드를 보기는 많이 애매해서 때문에 지금 원정이라 해도 어느 정도 원정에서 좀 성적을 내는 그런 오스틴이 좀 더 약간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분석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오스틴 쪽 프랜슨 그리고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그 2.5 기준 한번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핸디로 봤을 때는 오스틴 프랜 쪽 사이드를 보고, 그리고 고배당으로 무승부 2.5 기준 언더. 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프로토 기준으로 봤을 때 오스틴 프랜슨 같은 경우에는 243번 패, 그리고 무승부 같은 경우에는 242번 무, 그리고 2.5 기준 언더는 244번 승.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오스틴 프랜슨 그리고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토론토 대 이제 솔트레이크 경기. 자, 일단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좀 결장자가 많아요.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 미드필더 2명이 지금 결장 중이고,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가 1명 결장입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토론토가 결장자가 지금 훨씬 많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력 누수는 토론토가 더 크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최근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패를 당하며 지금 분위기가 좋지 못한 상태고, 그리고 지금 5경기 연속 승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3승 2무로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원정에서는 3연승 중으로 홈보다 오히려 원정에서 경기력이 더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정에서 오히려 지금 이점이 있는 그런 솔트레이크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이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좀 더 이제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공격 전개가 좋고, 그리고 특히 좀 측면 쪽 그런 공격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측면 수비가 취약한 그런 토론토가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측면 수비에 대한 고전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골 결정력은 아쉽지만 최근 계속해서 이제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솔트레이크 상대로 어느 정도 위협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론토가 공격 기회는 굉장히 좀 자주 만들고 있는데 골 결정력이 아쉬워서 네, 아무래도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어느 정도 좀 골 결정력만 좋으면은 토론토도 충분히 좀 어느 정도 득점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도 일단 이제 최근 경기력이랑 분위기를 봤을 때 솔트레이크가 더 좋고, 그리고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축 선수들이 많이 못 나오기 때문에 전력면에서도 지금 솔트레이크에 비해서 많이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정이라고 해도 원정에서 더 강한 솔트레이크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만약에 이제 분석적으로 봤을 때 요거는 저는 만약에 승패로 간다고 하면은 한번 솔트레이크 쪽 역배승 한번 도전해보거나, 안 그러면은 역배승을 보니까 핸디까지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2.5 기준 오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솔트레이크 역배승, 프랜승의 2.5 기준 오바. 자, 일단 이제 솔트레이크 역배승 같은 경우에는 251번 패, 그리고 이제 프랜승 같은 경우에는 252번 패, 그리고 2.5 기준 오바는 253번 패.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론토랑 솔트레이크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고,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콜럼버스 대 뉴욕 레드볼스.
자, 이것도 한번 결장자 누수를 보면은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가 1명 결장, 그리고 레드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지금 이제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 홈에서 3연승을 거두고 있는 중으로 여전히 이전 그런 명성과 똑같이 홈에서의 그런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레드불스도 이제 최근 득점력이 오르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재 이제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원정에서 9경기를 치렀는데 1승밖에 없을 정도로 레드불스의 원정 경기력은 많이 좋지가 못합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 팀 다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좀 있는 편인데,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더 경기력이 좋고, 그리고 레드불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경기력이 더 안 좋은 그런 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홈 원정에서의 그런 어드밴티지나 페널티가 어느 정도 적용되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콜럼버스가 좀 더 높은 그런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도권을 갖다 보면은 좀 콜럼버스 특성상 어느 정도 템포 조절을 하면서 좀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레드불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오히려 공격 전개가 더 안 되기 때문에 최근 제 득점력이 올랐다고 해도 원정에서의 그런 공격 전개랑 그런 공격력은 좀 크게 기대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콜럼버스 역시 홈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막 공격적이거나 이런 팀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템포를 느리게만 가져간다고 하면은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홈에서 계속 3연승을 하면서 공수 밸런스가 좋은 콜럼버스가 지금 원정에서 경기력이 안 좋은 레드불스보다는 좀 더 유리한 경기를 가져가지 않을까 예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저는 콜럼버스 쪽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그리고 이거는 2.5 기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럼버스 승에 고배당 햄무 2.5 기준 언더, 그래서 이거는 239번 승, 그리고 햄무 같은 경우에는 240번 무, 그리고 2.5 기준 언더는 241번 승.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9번 승, 240번 무, 그리고 241번 승. 자, 그 다음에 이제 댈러스 대 이제 LAFC. 자, 일단 이제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결정자 누수를 봤을 때 일단 팀 내 득점 1위 공격수 페레이라가 지금 국대 지금 차출로 인해 결장 중이고, 그 외에도 어느 정도 공격수들이 지금 부상 이슈로 출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AFC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4연패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좀 큰 편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4연패 중에서 이제 원정에서 패배가 지금 3패인 만큼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좀 그닥 좋지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LA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2연승을 하다가 이제 직전 밴쿠버 상대로 3대2로 지면서 이제 올라오는 분위기가 지금 꺾인 상태고, 그리고 이전보다 지금 전체적으로 LAFC의 그 공수 밸런스가 좋지 못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지금 뭐 골을 넣어도 좀 힘들게 넣는 그런 경향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좀 더 수비에서도 많이 불안 요소가 보이기 때문에 약간 이전에 그런 LAFC의 경기력과는 많이 좀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지금 이제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격 전력이 지금 손실이 커요. 그리고 하락세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홈에서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홈 댈러스는 아직까지 믿을 만한 그런 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LAFC도 원정에서 경기력이나 공격 전개가 좀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는 약간 댈러스가 좀 더 연패를 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LAFC를 하는 걸 보면은 홈에서도 지금 믿음이 안 가는데 가뜩이나 지금 더 경기력이 안 좋은 그런 원정에서의 LAFC를 믿기는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다 봤을 때 분석 결과로 보면은 저는 요거는 FC 댈러스 쪽 승, 프랜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이것도 2.5 기준으로 언더 볼게요. 아무래도 지금 댈러스가 어느 정도 공격 지금 자원들이 많이 누수가 됐기 때문에 댈러스 사이드를 보면은 아무래도 좀 언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댈러스 프랜스 같은 경우에는 258번 승, 그리고 무승부는 257번 무, 그리고 2.5 기준 언더는 259번 승. 네, 일단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댈러스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고, 자, 그다음에 이제 미네소타 대 이제 포틀랜드. 자, 일단 이제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 결장자 누수로 보면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 결장 중.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핵심 미드필더인 그런 에반데르가 결장의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이거 중앙에서의 그런 패스나 안 그러면은 좀 더 찔러주는 그런 어시스트가 많이 좀 그 공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단 뭐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이제 최근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5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분위기가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솔트레이크 상대로 2대 0으로 앞서다가 이제 막판에 2골을 먹혀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현재 지금 미네소타의 그런 수비 집중력이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미네소타가 원래도 이렇게까지 부진할 줄 몰랐는데 경기력이 지금 심각하게 안 좋아요. 아무래도 일단 수비가 가장 좀 대표적인 문제고, 그리고 공격 전개도 이전보다 더 좋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포틀랜드 역시 지금 최근 3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해 지금 득점력이 죽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양 팀 다 지금 그렇게까지 분위기가 좋지 못한 팀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양 팀 다 일단 전반적으로 볼 점유율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롱볼 위주로 좀 플레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공격 전개를 하다가 종종 좀 끊기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롱볼 특성상 이제 좀 롱패스를 주고받기 때문에 중간에서 좀 이제 공격이 끊기는 경우가 이제 대다수고, 아무래도 지금 양 팀의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봤을 때도 이번 경기에서도 좀 공격 전개가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자, 일단 이제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역습이 좋기 때문에 공수 전환이 느린 그런 미네소타가 어느 정도 경기에서는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기동성 면에서만 봤을 때는 포틀랜드가 더 좋다고 볼 수 있는 입장,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이제 이번 시즌 이제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 오히려 지금 원정에서 성적이 더 좋아요. 원정에서는 지금 벌써 4승이나 거둘 정도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홈에서는 1승밖에 없을 정도로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도 원정에서 이번 시즌 1승밖에 없기 때문에 양 팀 다 지금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기량이 좋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고, 그래도 지금 현재 이제 두 팀을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은 포틀랜드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제 원정이라고 해도 포틀랜드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게다가 이제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가 결장으로 인해서 최근 이제 수비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수비 또한 지금 포틀랜드보다 더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포틀랜드 쪽 프랜승, 그리고 2.5 기준은 언더 저득점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최근 지금 양 팀의 공격 전개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면은 언더까지도 보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틀랜드 쪽 프랜승은 264번 패. 그리고 2.5 기준 언더는 265번 승.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MLS 경기네요. 세인트루이스 대 이제 콜로라도. 자, 일단 이제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결장자 누수를 보면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아무래도 일단 이제 핵심 미드필더인 로엔가, 그리고 공격수 클라우스가 결장이다 보니까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뼈아픈 그런 결장자 누수라고 볼 수가 있고,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인트루이스와 마찬가지로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자,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1승 2패로 크게 좋지는 못한 상황이고, 그리고 수비에서는 약간 불안정한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정에서 좀 세인트루이스 수비가 좀 많이 안 좋죠. 그래도 이제 이번 경기는 홈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세인트루이스가 홈에서 경기력이 더 좋고, 그리고 공격 전개가 매섭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싶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인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 최근 뭐 굉장히 좋지가 않죠. 지금 리그 기준 8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으므로 굉장히 지금 좋지 못한 그런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지금 3경기 연속 득점이 없을 만큼 공격에도 좀 많이 좋지가 못합니다. 그렇죠? 공격도 지금 좋지 못하고, 그리고 경기력도 안 좋은 그 콜로라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그 꼴찌를 기록 중이죠. 자, 일단 이제 이것도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세인트루이스가 어느 정도 좀 다양한 공격 루트를 통해 좀 콜로라도의 그런 수비진들을 괴롭힐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역습이나 이제 좀 세인트루이스 선수들이 기동성이 좀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습이나 그런 측면 공격에 좀 취약한 그런 콜로라도가 어느 정도 수비 면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현재 지금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뭐 수비도 수비지만 공격에서도 이렇다 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좀 세인트루이스가 더 약간 좋은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도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세인트루이스 쪽 승을 보고, 네, 이거는 근데 2.5 기준으로 오바 볼게요. 이건 세인트루이스가 뭐 이제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가 특히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뭐 어느 정도 골가움에 시달리는 콜로라도라고 해도 세인트루이스의 그런 취약한 수비를 고려하면은 한 골 이상 정도는 넣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바까지도 같이 보는 경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9번 승. 자, 세인트루이스 승은 269번 승. 그리고 2.5 기준 오바는 271번 패.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세인트루이스 승에 2.5 기준 오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미국 축구 분석까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혹시 이제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별표 모양 누르시면 즐겨찾게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